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IDS에서 이제 스노트 관련해서, 관련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책을 짜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어, 좀 고급 옵션 같은 그런 것까지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어, 스노트로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정책을 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따로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공격들에 대한, 패킷들을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해보고, 그리고,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짜보고, 그리고 공격이 진행됐을 때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정책을 짰을 때는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뭐 그런 과정들을 또 보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스노트를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스노트 정책 짜는 거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조금 몸에 익으면 최신 공격 기법들에 대한 그런 공격 패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어, 공격을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 정책도 한번 짜보면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일단 스노트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그 IDS, IPS 방어벽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스노트에 대해 설명하고 그다음 스노트 룰 짜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방화벽이랑 IDS, IPS 방화벽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어떤 걸 중점으로 두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 방화벽은 뭐 IP와 포트 정보를 기반으로 방어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IDS, IPS는 패킷을 이제 문자열 비교에 의해서 침입 시도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HTTP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해서 감시를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DS, IPS를 또 구분을 하자면 IDS는 쉽게 말해서 그냥 탐지를 하는 거고 IPS는 탐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탐지를 하면서 이제 방지를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노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 탑에서 패킷을 이제 스니핑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제 감시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이제 그 정책에 기반해서 어, 알람을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뭐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룰과 매칭을 시켜서 탐지를 해내서 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정책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게 감지가 되고 감지가 안 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짜는데 사용자가 이제 많은 옵션들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정말 원하는 것만 딱딱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실시간 트래픽 분석과 이제 IP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로깅이 가능한 가벼운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노트
그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보면, 스노트에서 이제 정책을 짤 때, 처음에 이제, 액션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당 패킷에 어떤 패킷을 잡을 건지, 그러니까 해당 패킷이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토콜인지, 그 프로토콜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송신자의 그 IP 어드레스와 포트, 그리고 패킷 방향과 이제 수신자의 IP 어드레스 포트,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패킷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잡아내고 싶은 그런 옵션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패킷들을 잡아내서 알려주겠죠. 간단하게 이제 그 설명드린 거를 세부적으로 좀 보자면, 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굳이 안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Alt TCP NEN에서 IP 어드레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NE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이제 여기 가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옵션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CP 프로토콜로 패킷이 보내지는, 그러니까 통신자 측에서 어떤 송신자, 그러니까 어떤 IP 어드레스든 어떤 포트든 송신자 측에서 이제 패킷이 왔을 때 받는 입장에서 이런 그 IP와 포트에서 받았을 때 옵션에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이 옵션에 해당된다면 알람이 뜨게끔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한번 봤고요. 뒤에 이제 옵션에 대한 내용은 이쪽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옵션은 그냥 그 스노트 룰을 따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패킷에서 특정 패턴을 찾는 기능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스노트에서 이제 컨텐츠 옵션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해서 패킷에 있는 그 내용, 그러니까 내용물이죠.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그 내용물에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패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그 옵션 부분에서 컨텐츠 컨텐츠 부분으로 해서 옵션 부분에서 이제 컨텐츠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이렇게 되면 테스트 패턴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기타 옵션으로는 이런 식으로 느낌표, 그리고 파이프, 그리고 이 역슬래시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뭐 사용하는 걸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패턴이 이제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고,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텍스 같은 경우는 그 텍스 패턴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같은 경우는 이 큰 따옴표랑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의 내부 이제 그 패턴을 찾을 때 이 패턴 안에 얘네를 넣을 수가 없는데 얘네들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역슬래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함께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해서 컨텐츠 옵션을 사용하면서 같이 이제 좀 더 컨텐츠 옵션을 응용시켜서 좀 더 좋게 사용을 하는 그런 옵션들인데요. 얘네들이 목록이 좀 너무 많아서 이걸 좀 너무 여기다 다 담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링크로 이제 해놨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렇게 링크
참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옵션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RPC라는 그 프로토콜로 해서 패킷이 오면 일반적인 패킷이랑은 좀 다르게 어떤 특정 위치에 버전이나 타입 같은 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일반적인 규칙들을 넣게 되면 제대로 이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검증을 할 때 이제 바이트 관련 옵션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제가 스노트를 제가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옵션들도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을 좀 해보면 보통 해킹 공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트래픽 속에 있는 패키지랑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정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있으면 그 공격에서만 발생하는 어떤 특정 패턴이 있다면 그 특정 패턴을 잡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제 추측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옵션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바이트 테스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위치의 값을 비교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격에 있어서 특정 그런 패턴이 딱 그 부분만 딱 이렇게 딱 잡힌다라고 했을 때 그 값만 딱 비교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찾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포맷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앞에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는 필수 항목이라고 해서 이 옵션을 사용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들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표인데요. 뒷부분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또 예제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 이제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변환할 바이트는 이제 몇 바이트에 변환할지 지정을 하는 거고, 연산자는 이 비교할 값을 넣었을 때 이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프셋은 변환할 바이트만큼 시작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트 테스트 옵션을 사용할 때 시작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해서 그냥 한번 짧게나마 해봤는데, 이런 패킷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팩스 이제 37 부분을 딱 집어내서 이제 탐지하는 그런, 시그니처를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트 테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1번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첫 번째 그 항목이 변환할 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서 변환할 바이트, 그리고 그 다음에 연산자, 7부분이 이제 비교할 값, 그 다음 14가 오프셋이고, 그 다음이 이제 스트링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면 패킷의 14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그 14부분이 오프셋이었으니까 그 시작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4번째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4번째에 있는 변환할 바이트가 이제 1바이트였으니까 그 1바이트만큼 그 1바이트 값이 비교할 값이 7이니까 7과 그 연산자가 늘으니까 같은지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스트링이었으니까 스트링이 이제 이 비교하는 값을 스트링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스트링이니까 이쪽 부분에서 스트링 7로 해서 비교를 한다는 건데 헷갈리는 게 14번째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에서 이 부분을 가리키기가 쉬운데 이 오프셋의 경우에는 14번째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그 37 부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프셋은 이제 순서를 셀 때 1, 2, 3, 4, 6, 7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14번째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면은 7을 해서 이 7과 맞기 때문에 탐지가 되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건데 이 부분만 이제 바뀌어서 이번에는 DC라 그래서 10진수로 해서 이제 보는 건데 이 37 부분을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67이 되게 됩니다. 67이 되게 돼서 그 67이랑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탐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티브라 그래서 그 이전에 매칭됐던 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전에 매칭됐던 곳이 이제 IDS 테스트 부분이니까 IDS 테스트 부분에서 매칭된 부분에서부터 0만큼 떨어진 곳, 매칭을 하고 났으니까 0만큼 떨어진 곳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 가리키는 곳이 이제 여기가 될 테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0만큼 떨어진 곳에 1바이트 값이면 이 37을 가리키겠죠. 67을 그냥 아까 여기서 했었던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엔드 연산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 엔드 연산을 할 때는 이제 비트 엔드 연산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패킷의 14번째에서 값을 하게 되니까 14번째 1바이트 값이니까 이 37을 가리키겠죠. 37이랑 16이랑 엔드 연산을 했을 때 16이 나오게 되면 매치 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 연산, 비트 엔드 연산을 하게 됐을 때 16이 나오면 탐지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제를 그냥 이렇게 해보면서 좀 이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점프라고 해서 그 탐지를 할 때 패킷을 이렇게 읽어가면 이제 탐지를 하겠죠. 그 탐지를 하는 그런 포인터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부분에서 한번 보면 변환할 바이트랑 그 오프셋 앞에서 이제 했었던 것 똑같이 얘네 두 개가 이제 들어가면서 얘네 두 개 필수 항목이고요. 뒷값들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예제로 그냥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바이트 점프에서 첫 번째가 변환할 바이트였고 두 번째가 오프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릴레이티브도 앞에서랑 똑같고 앞에서랑 똑같이 마지막으로 패턴 매칭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는 이 패턴 매칭으로 이루어졌겠죠.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8번째 그러니까 오프셋이 8이었으니까 8번째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매칭을 끝나고 난 다음부터 8번째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8번째부터 여기 보시면은 변환할 바이트가 이제 4니까 4바이트만큼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8번째부터니까 8, 9, 10, 11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점프를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이게 뭐냐면 앞에 이제 표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변환할 그 바이트 값을 이제 바이트 단위로 반올림해서 처리를 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3비트에서는 단위가 이제 4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잘라져 있으니까 이
RPC 같은 트래픽이 이제 32비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트래픽 처리를 할 때 딱 끊어서 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이렇게 반올림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얘를 넣게 되면 이렇게 4바이트 단위로 해서 점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특정 위치 값을 이제 변수로 저장해서 다른 옵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옵션인데 얘는 C 언어로 치면은 전역 변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놨을 때 다른 옵션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한번 딱 해주면 이런 그 옵션들에서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포맷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바이트 변환할 바이트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셋, 그 다음 이름. 이 이름을 지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이 이름으로 다른 옵션에서 불러줬을 때 이 설정을 그대로 쓴다는 그런 옵션이죠. 그래서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좀 짧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예제로 또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가 변환할 값이었고 두 번째가 오프셋에 관련된 거였고 세 번째가 그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이트 엑스트랙에서 그 이름을 지정을 해줬죠. 이렇게 str 오프셋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는데 그 설정 값이 이제 오프셋이 0이고 변환할 바이트가 그 1바이트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이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컨텐츠에서 이제 더블 S라는 거를 이제 찾는다고 했는데 오프셋을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찾을 거냐라고 오프셋을 설정을 해줄 건데 그 오프셋이 str 오프셋인 거죠. 그러면 얘를 읽어야 되니까 얘를 보니까 그 해당 내용이 패킷의 시작 위치 여기도 오프셋이 0이었으니까 패킷의 시작 위치겠죠. 그러면 패킷의 시작 위치에서 1바이트가 만큼 이제 떨어진 곳부터 시작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WS를 찾는다라는 그런 시그니처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제를 이용해서 명령어들 이런 룰들을 이해를 했고요. 실제로 적용을 해본 게 아니라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좀 최신 공격 기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유명한 공격들에 대한 패킷이 있잖아요. 그런 패킷들로 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것도 하고서 그 찾아보니까 직접 패킷을 그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 나서 어, 패킷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공략들 있는 것도 한번 찾아봐서 그걸로도 해볼 생각입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뭐 참고 문헌은 이렇게 있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다들 질문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공부는, 근데 이게 자료가 생각보다 찾아보는데, 진짜 친절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들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 아시는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냥 룰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료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잘 나와 있는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이렇게, 그, 룰만 이렇게 딱 써 있고, 어, 포트를 한 거는 일단 주원 씨가 추천을 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하는 거고요. 수리카타도 요즘에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스노트를 하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수 씨, 네, 맞아요. 룰 이렇게 적혀 있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돼 있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찾아보는데. 그래서 되게 그런 룰 같은 거는 적혀 있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기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친절하게 돼 있는 게 없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참고 자료는 그냥, 여기 참고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랑, 또, 저희 카테록 만드는 그런 네,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 카페. 그 카페에서 글이 있긴 있었는데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바로 여기다가는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다 그냥 물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환경 구축은 전에 해본 게 있어서 환경 구축까지 다시 한번 하면서 그거를 문서화해가지고 그것도 발표할까 했는데 그거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도 많고 해서 다시 또 해야 되나 싶어갖고 일단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책을 짤 때 좀 세분화시켜서 짜게 되면 어 이 프로그램이 잡는 알람을 띄워주는 데 있어서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글 옵션 하는 게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을 안 쓰더라도 똑같이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속도면이나 어, 효율성에서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 분 발표 넘겨드려도 될까요? 네, 넘겨드릴게요.